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트럼프의 설명에 의하면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이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마냥 가지는 않겠죠. 전쟁이 언젠가 끝날 텐데, 자, 그 다음은 미국 정부의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쿠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보다도 쿠바 문제를 다루기 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라든지 뭐 동맹 관계, 유럽이라든지 한국, 일본 등 기존의 그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실망도 하고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하는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서 군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펴자, 미국과. 이렇게 제안을 몇 차례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 자, 이런 발언까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기존의 동맹 관계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런 심각한 뭐 회의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거 기존의 그 동맹 관계를 갖다가 손보려고 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니까 유럽 등 해가지고 7개국이 호르무즈 봉쇄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었는데 여기도 참여를 안 했었어요, 처음엔. 한국은.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한국만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참여하고 이거 이러다가는 더 찍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부랴부랴 이 성명에도 늑장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이재명은 중국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한미 동맹 관계라든지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국 이제 군함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서 아양을 떨고 엄청난 경제 보따리 풀고 이렇게 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재명은 뭐 성명서나 립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성명서도 마지못해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중국 눈치를 보는, 특히 이재명은 눈치를 많이 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다카이치는 다르죠. 다카이치는 뭐 중국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국하고 코드가 같습니다, 일본은.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특히 한미 동맹, 특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군사 안보적이든 상당한 어떤 손질, 이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분명히 실체를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재명의 속성이랄까, 정치적 속성, 실체, 이걸 좀 확인한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에브리 뉴스가 이제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이진숙, 주용을 뺀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이제 놓고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진숙, 주용을 뺐더니 추경호 의원이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추경호 의원이 19.4. 나머지 후보들하고는 꽤 차이를 벌리는 것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진숙, 주호영 이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경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무소속이든 뭐 혹은 다른 길을 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들 가운데서 결국 이제 2명을 뽑을 텐데, 물론 이제 일부의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걸 보면은 추경호가 좀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이들 가운데서 자, 1명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2명이 경선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곳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국민의힘이 55.3, 그다음에 민주당이 26.6으로 역시 에브리 뉴스, 에브리 리서치, 뉴스완 조사에서도 자, 대구 지역은 역시 우파가 강한 지역이다, 국민의힘이 강하다,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겠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혹시라도 뭐 이진숙 후보마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그동안 지도가 잘 나왔죠. 이진수 후보. 지금 여기서 컷오프 되기 전에 그때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같이 보도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두 사람이 컷오프된 이후에 실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컷오프되기 전에 실시했던 조사 보도했는데, 역시 이 뉴스완 여론조사도 이진숙이 가장 높고, 주호영이 15.2에서 2위. 그 다음에 이제 간발의 차이로 주경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역시 이제 이런 걸 보면 대구의 현재 시민들은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이진숙을 가장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상황인데, 만약에 이진숙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주호영도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김부겸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해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높지만은 이제 표가 분열이 되니까 이게 하나로 딱 국민의힘 후보로 수렴이 될 수 있을까? 그 점은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지금. 워낙 좀 지지도가 높게 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표가 흩어질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에이 하고 그냥 투표장에 안 나가고 이럴 대구 시민들도 있을 수가 있죠. 실망스럽다, 안 나간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 이 김부겸으로 해가지고 김부겸이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 단일 후보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좌파들은 쫙 몰릴 테니까 우파가 쫙 분열되고 원심력이 작용되고 여기 구심력이 적용돼가 쫙 몰릴 테니까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투표 전까지 자, 이 우파가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잘 스무스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원칙대로 뚝심대로 가는 건 좋은데, 자, 이번의 경우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강력한 1위 후보를 갖다 그냥 싹둑 잘라버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각이 나오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지금 이진숙 후보도 몇 차례 지금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공관위원장이 만나주질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의 보궐선거 그쪽도 연락이 오면 당에서 연락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최근에 또 다른 얘기도 나와요. 경기도까지 나를 그렇게 해서 후보로 내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지금 흘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누가 나와도 과연 이 정당 지지도만큼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내부가 좀 분열되어 있고 우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되고, 자칫하면 김부겸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제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이제 이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30일 날 입장 밝히겠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청래가 또 강력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이러면서 30일 날 출마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은 지금 이 김부겸이 이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빨리 이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